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봅니다. 1번은 침대에 이렇게 아무 때나 억제대로 묶어 놓으시면 일반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받쳐서 넓은 면적을 잡아야 도와주고 존중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3번은 어깨 관절이 탈골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잡아 당기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를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몸통 지지하는 부위를 잡으셔야겠습니다. 문제 2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마시기 쉽도록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식전에 레몬을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을 입술 가운데에 대고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합니다.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은 살에 들리기 딱 좋습니다. 국물이 많은 것보다 걸쭉한 음식이 삼키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2번. 레몬 같은 신맛을 먹게 되면 침을 나오게 해서 살에 들릴 위험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턱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우리의 목에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개인데 기도는 호흡하고 말을 하는 공기의 통로이고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셔야 식도로 꿀꺽 음식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버리면 기도가 일자가 되면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4번. 숟가락 끝을 입술 가운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국물을 마실 때 입술 옆쪽에 대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끝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약간 머리 쪽으로 올려 먹입니다. 문제 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눕힌다. 2.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오른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한다. 5. 식사 보조 도구는 왼쪽에 끼워서 최대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 4번. 마비된 오른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합니다. 1번. 건강한 왼쪽을 밑으로 해서 눕혀야 안정되고 지지가 됩니다. 2번. 팔걸이가 아닌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줍니다. 3. 식탁의 높이는 배꼽 위치가 좋습니다. 5번. 식사 보조 도구는 마비된 오른쪽에 끼워줍니다. 일단 식사 보조 도구는 건강한 쪽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핸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재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숟가락을 잡지 못하시지만 팔을 올릴 수 있는 정도만 가능하시다면 여기다가 숟가락을 끼워서 입까지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손끝에 단추를 잠그고 숟가락을 잡고 이런 손 힘이 가장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재활 느낌으로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가 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입니다. 똑바로 눕히면 기도가 흡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구토를 하면 일단 비위관을 잠근 후 멈추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3. 영양액은 체온과 비슷하게 좀 따뜻한 온도로 준비합니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기도 질식 증상입니다. 당장 멈춰야겠죠. 비유관을 잠그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구토하신 거기 때문에 잠그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문제 5번. 대산제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입니다. 양이 적을 때는 정확하게 복용하기 위함입니다. 1.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2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주면 기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입안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3. 주스, 국물 이런 거 안 되죠.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5번 남은 약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시되 한 번 정해진 용량만 준비해서 투약해야겠습니다. 문제 6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의 처방보다 많이 따른 약은 다시 넣지 않고 버립니다. 계량컵 같은 경우는 일과의 눈금이 3이다 하면은 눈높이가 그 눈금 앞에 있어야 합니다. 1번 물약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한마디로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림 문제가 나온다면 가나 다라 마 중에 이렇게 뒤집어서 놓은 가가 되겠습니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폐기합니다. 3. 라벨은 이름표죠. 하루에 몇 번 20cc 이런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용액이 흘러도 괜찮겠죠. 4. 병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를 깨끗이 거즈 같은 걸로 닦아주셔야겠습니다. 문제 7번 안약을 점정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검 안쪽에 거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 1번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비루관은 말 그대로 코에 지나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정말 많이 울었을 때 눈물, 콧물이 다 난 기억이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눈과 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약을 투여했을 때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2번 하안검 아래 눈두덩이 밑에다가 거즈를 대어줍니다. 3번 점적 중간에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점적하기 전에 천장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 그림이 시험에 나온다면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는 그림을 찾으셔야겠습니다. 4번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항상 이물질은 안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5번 점적하는 부위는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 1, 2cm 높이입니다. 일단 각막, 검은자를 덮고 있는 막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각막에 대고 점적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또는 바깥쪽에 괜찮습니다. 안쪽은 안 됩니다. 안쪽은 흘러가지 않게 비루관으로 지금 눌러주는 판인데 안에다가 짜버리면 다 새버리겠죠. 중앙 또는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눈의 안약을 점정하는 위치는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마입니다. 하부 결막낭 중앙 외측 1, 2cm 높이에서 뚝 떨어뜨립니다. 문제 9번 다음 그림에서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라입니다.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습니다. 기출문장 꼭 알아둡시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알코올솜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립니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문제 10번 대상자의 귀에 귀약을 점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넣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아줍니다. 1. 측면을 따라 정확한 약의 방울수에 약물을 점적합니다. 2. 햇볕 드는 곳에 보관하시면 안되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3. 작은 솜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합니다. 5. 귓바퀴는 후상방으로 약간 뒤쪽 위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합니다. 그림에서는 나 방향이 되겠습니다. 후상방 점적입니다. 문제 11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합니다. 1.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열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좋겠습니다. 2번 슬리퍼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좋겠고 3.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실 표시를 합니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무조건 옆에 있는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라 라고 하면 대상자 손에 호출기를 쥐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알리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밖에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문제 12번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 5번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봅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 라고 하신다는 것은 혈압이 떨어진 상태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합니다. 문제 13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오답으로 항문이 변기 끝에 오게 한다라고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이 변기란 화장실로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누워서 사용합니다. 1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라 방수포를 깔아줄 때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조금 들게 합니다. 한 손으로 대상자 허리를 지지한 후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그럼 협조가 안 되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래서 한쪽 밑에다가 방수포를 반 정도 말아서 쭉쭉쭉 밀어놓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그 말아진 방수포를 쫙 펴시면 됩니다. 3번 스크린을 치우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배설할 때는 가려주어서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배려합니다.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침상변기는 누워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다 끝나면 머리 낮춰주시면 되겠죠. 5. 바지를 내린 후 물을 덮개 덮어주시면 다 노출이 됐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래 부분을 물을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입니다. 마비가 왼쪽이기 때문에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붙이거나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는 내가 안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 때는 붙이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1. 계속 말을 거시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이번에 변기를 침대와 같도록 둡니다. 그 이유는 변기가 침대보다 낮아버리면 내려오시다가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변기 손잡이는 건강한 오른손으로 잡게 합니다. 5. 배설 중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비된 쪽을 지지해줍니다. 문제 15번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해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1. 중간에 창문을 열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 하시고 마지막에 창문 열고 환기합니다.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시, 6시 정해놓으시면 대상자가 2시 10분에 대변 봤다. 그러면 또 4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상자의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3. 기저귀 갈 때마다 보고하진 않겠죠. 문제 16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방광에 소변이 찬 것이기 때문에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결관은 이렇게 투명한 관으로 소변 주머니와 그리고 삽입된 유치 도뇨관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난간이나 이런 곳에 꺾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1.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이번에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두는 것보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 다시 말해 아랫배 밑으로 가게 하셔야 역류성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소변이 샌다고 유치도뇨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보고를 해주시면 이렇게 방광 안에 고정되어 있는 풍선, 발로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바람이 빠져서 소변이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을 좀 빵빵하게 채워서 소변이 덜 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4번, 소변량이 적으면 보고를 해주셔야지 연결관을 잠가두거나 마음대로 풀거나 하시는 것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1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5번 물에 적신 1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습니다. 1. 혀를 목젖까지 깊숙이 닦아주시면 구토나 구토로 인해서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2번 똑바로 눕힌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나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상반신을 높여줍니다. 3.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입안을 헹굴 수가 없고 입안을 닦아주셔야겠습니다. 4.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다가 콱 눌리시면 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즈를 감은 서랍자 그리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가지고 사용합니다. 문제 18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입니다. 퐁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의치 세정제가 좀 비싸기 때문에 치약을 좀 쓰시는데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이 아니라 퐁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1. 의치를 끼우면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제거합니다. 2. 뜨거운 물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 표백제가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의치 세정제에 담그셔야겠습니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래쪽 의치 같은 경우는 검지가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위쪽은 엄지가 들어가고 아래쪽은 검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19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정답은 5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입니다. 1. 눈과 귀를 다 덮는 것이 아니라 눈에 수건을 올려놓고 귀는 솜으로 막습니다. 2. 머리를 감긴 후 물기는 헤어 드라이기로 드라이합니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요.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으시면 상처, 내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입구만 살짝 제거합니다. 4.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힙니다. 문제 20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2번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습니다. 1.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왜냐면 반대쪽 눈이 감염이 있다면 부딪힐 수가 있겠죠. 항상 균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줘야 합니다. 3번 닦는 순서는, 세수하는 순서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해서 물음표 모양으로 갑니다. 자,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되셨나요? 네. 4번 입술과 코 주변은 알코올솜 자극적입니다. 그냥 깨끗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썼던 면은 접어가면서 하시면 되겠고, 5번의 코는 코 안과 콧방울도 세심히 닦아줍니다. 문제 21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입안의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칫솔질을 하지 않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습니다. 네, 45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샥샥샥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려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에 오목한 면을 턱 밑에 댑니다. 곡반을 이렇게 퍼스펜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오목한 부분에 턱을 대면은 물이 흘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숙인 자세가 좋습니다.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4.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5번에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2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네, 두발 전용 세정제는 건 샴푸, 마른 샴푸입니다. 하는 방법은 모발의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합니다. 그 후 거품의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겠죠. 그럼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주고 더러운 경우에는 반복합니다. 귀 수술했거나 이런 경우에 한번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문제 23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킨다.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제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합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1. 발끝부터 신장에서 가장 먼 말초부터 닦습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습니다. 2.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목욕을 피합니다. 3.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 온도 확인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문제 25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몸의 중심에서 말초로 닦으면 정맥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습니다. 1. 팔은 말초,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2. 말초에서 몸의 중심으로 닦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발끝에서 허벅지로 옵니다. 5.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문제 26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순서입니다. 일단 옷 갈아입히기 3원칙은 첫 번째 임마 벗건입니다. 임마 벗거라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시는데 일단 임마 벗건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옷을 입힐 때는 항상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마비가 있으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쪽부터 입혀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두 번째로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혔다면 뭐 수액이 들어가고 뭐 다 과정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건강한 팔이 입히고 이렇게 팔로 시작해서 팔로 들어갑니다. 끝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액은 항상 건강한 쪽 팔에 맞습니다. 순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건강한 팔과 수액은 붙어 있어야겠죠. 순서로 봤을 때 3원칙 기억합니다. 임마 벗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고 수액은 항상 건강한 쪽 팔에 맞습니다. 문제 2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다나 다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3번 가, 다, 나, 라입니다. 그래서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벗기는 순서기 때문에 벗건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건강한 왼쪽 다리의 하의를 먼저 벗겨주시고 라, 마비된 오른쪽 다리 하의를 벗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뭐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마비된 쪽 벗기고 하면 끝나겠죠. 네. 문제 2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굽혔던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린다. 5. 양발을 고정한 상태로 허리를 돌려 이동한다. 정답은 3번 굽혔던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립니다. 스프링처럼 숙였다가 펴면서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1번에 몸에서 가까이 해야 다치는 위험이 감소합니다. 2번 다리는 벌리고 바닥에 닿는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 올립니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 뚝 할 수 있겠죠. 허리가 아닌 다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립니다. 5번 양발을 고정한 상태로 허리만 돌리면 뚝 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움직여서 이동합니다. 콤파스 있죠. 우리 시간표 하루 일정 그리는 콤파스죠. 그래서 중간에 찍어놓고 하나를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발 중에 하나를 각 찍어놓고 이렇게 중심을 이용해서 발을 움직여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29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효과는 1. 관절 변형 예방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호흡 부전 예방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그래서 심상변기, 간이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걸어갈 때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쪽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3.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5.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체위 변경 파트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침대 머리 쪽 이동하기는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해서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치웁니다. 대상자 준비는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와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방금처럼 편마비 같은 경우는 협조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편마비라면 건강한 팔로 침대 머리 난간 쪽을 잡으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부위 두 군데는 허벅지, 대퇴 아래에 한쪽 발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신호를 해서 하나, 둘, 셋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밑과 침상면을 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대상자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요양보호사 2명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지지하는 부위는 어깨와 등 밑과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고 하나, 둘, 셋 위쪽으로 살짝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1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해서 옮깁니다. 상반신 같은 경우는 목 겨드랑이 쑥 넣고 허리 아래 쑥 넣고 상반신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는 쪽에 쓰셔야겠습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 다시 말해서 허벅지 밑쪽 대퇴부를 지지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제 32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마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은 가슴 위에 놓습니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힙니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주고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받쳐줄 수 있습니다. 저 과정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뭐 기저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간이변기를 대준다거나 이렇게 체위 변경이 필요할 때 옆으로 눕히는 순서를 잘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려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살짝. 그리고 중요한 게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려는 눕히려는 쪽에 반대쪽 발을 그 발 위에 트위스트해서 포개줍니다.
스르륵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죠. 지지를 합니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세가 좀 짝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도 좀 뒤로 빼주고 어깨도 빼주고 자세를 편하게 유지해줍니다. 문제 33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나다라 마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 가, 나, 다, 마, 라입니다. 일단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이건 뭘까요? 눕히는 과정일까요? 일단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는 그 말은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해서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히는 지지와 이동이 들어갑니다. 정리는 없네요. 자, 사진으로 보시면 우리 책의 284쪽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앉히는 완성된 동작이 딱 한 장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왼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중요한 게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에 선다 하면 오답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건강한 쪽에 서고 이렇게 어깨와 등 그리고 허벅지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앉히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시면은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대상자의 협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쪽으로 살짝 돌려눕힌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세워주시면 협조가 좀 되겠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가, 대상자를 향해서 가까이 섭니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겠죠. 그다음에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서 지지합니다. 반대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준 손을 지지해서 좀 똘똘 말아주는, 지지해주는 상황입니다. 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앉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냥 똑바로 앉히고서 시도하면 넙다리 뼈, 허벅지 뼈와 연결된 그 관절 부위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일으키는 것이 무리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거까지 좀 기억하시고 네. 문제 35번.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앉히고자 하는 반대쪽에서 대상자를 향해 선다. 2.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허리 부위를 잡는다. 3.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엉덩이를 잡는다. 4.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5. 양쪽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4번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실제로 이동할 때 이런 걸터 앉은 상황에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과 어깨 그리고 무릎을 지지합니다.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앉혀주시면 되겠죠. 걸터 앉히기입니다. 네. 문제 36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그림입니다. 지금처럼 앉았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은 무릎을 기준으로 발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체가 굽혀졌다가 펴지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37번. 침대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부위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2번 그림입니다.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와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합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헷갈리시다면 요양보호사 발바닥이 감싸고 있는 쪽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샌드위치 하고 있는 쪽이 오른쪽이죠. 대산자의 오른쪽 마비이기 때문에 그쪽을 샌드위치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림을 책에 있는 걸 보시면 왼쪽 마비입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마비된 무릎 앞쪽과 허리를 지지하는데 마비된 왼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샌드위치를 해서 감싸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좀 구분하실 때는 마비된 쪽을 감싸고 있는 사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38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 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 라, 나, 다, 가입니다. 라,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서 양발을 무릎보다 안쪽, 뒤쪽에 놓습니다. 나,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발 바로 뒤에 이렇게 받쳐 놓습니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 허벅지와 반대쪽 허리를 감아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가,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제 39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을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입니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둘 다 굽힌 자세가 옆으로 누웠을 때, 다시 말해 측 위일 때 편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이 시험에 나왔을 때 오답이 많았던 이유는 이게 어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말로 엉덩관절은 세 글자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어주시는 게 좀 편하겠죠. 무릎도 좀 굽혀주시고 엉덩관절도 굽혀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 측 위는 관장할 때 자세가 되겠고, 옆으로 체위 변경 해주는 자세입니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가 편하고, 베개는 머리 밑에 하나, 위에 있는 다리 밑에 둘, 가슴 앞에 셋 정도 받쳐주시는 게 편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 나, 가, 다, 라입니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깁니다. 가,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고, 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해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가운데가 생략이 됐어요. 지지하는 게 생략이 됐는데, 다에서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 펴고 나서 지지를 해주는 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지할 때는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면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해서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정답은 5번. 문턱에서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거꾸로 내려옵니다. 뒷바퀴 큰 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 작은 바퀴를 살짝 들어서 뒤쪽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우리 시험에서는 정면 그림이었는데 뒤로 돌려서 내려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려오실 때는 뒤로 돌려 내려옵니다.
문제 42번. 휠체어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근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네, 정답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제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한 45도 정도 비스듬히 해주는 것이 옳은 그림입니다. 기억하세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 30에서 45도입니다. 문제 44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 바닥으로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라, 나, 가, 다입니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리는 준비입니다. 다음 나, 대상자의 마비층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주는 지지가 되겠죠. 다음 가를 보시면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가 지지일까요? 이동일까요? 하시면 지지는 요양보호사가 잡아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내려오는 이동입니다. 이동 주의하세요. 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이동이 연속됩니다. 정리는 없어요. 우리 교재 296쪽에 보시면 다에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이 문장이 가와 함께 연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는다 이 문장을 나눠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과정이 중간에가 헷갈려요. 그러면 지지인가 이동인가 정리인가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문제 4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5번 라, 다, 나, 가입니다. 라,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이동 변기를 건강한 쪽에 둡니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젓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합니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부위는 허리와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건강한 쪽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도록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나 다라 마입니다.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나, 가, 라, 다, 마입니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 발 받침대를 접어둡니다.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주시고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립니다. 다, 대상자의 양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하시고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내려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장 꼭 알아둡시다. 반대로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태우기입니다. 차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비스듬히 둡니다. 오답은 수직 90도로 돼버리시면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발바닥이 바닥을 지지하게 합니다.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위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게 할 수 있겠고 하나 둘 셋 하시면서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혀줍니다. 엉덩이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기 때문에 마비된 부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뭐 엉덩이 들어가고 다리 하나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하시는 정리가 됩니다. 문제 47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착용 부위는 허리,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 2번이 정답입니다. 보행 벨트 문제였습니다. 그림에서 왼쪽 편마비 있는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쪽 뒤에 서서 왼쪽 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뒤에 섰습니다. 벨트 손잡이를 하나 잡아주시고 마비된 쪽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잡고 있죠. 네. 문제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세요. 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입니다. 마비가 왼쪽이고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내려갈 때와 평지는 동일합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내평, 지, 마, 건입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올 때는 마비된 다리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내평, 지, 마, 건순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먼저 찍고 마비된 왼쪽이 먼저 내려오고 오른쪽이 내려옵니다. 계단 내려올 때 왼쪽이 내려오면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지팡이가 밑에 짚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수축하는 굽어져 있는 다리가 건강한 다리가 돼야 앞으로 힘이 쏠리지가 않습니다. 내려오실 때 특히 주의해서 내평, 지, 마, 건 순서로 내려오는 것 기억하세요. 문제 49번. 척추 고정판을 이용해서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 5번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합니다. 고정 순서는 무릎부터 하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 고정하는 부위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입니다. 고정하는 순서도 기억하시고 위치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바로 옆에 둡니다. 2.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습니다. 3.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눕혀주시고 4. 척추 고정판은 2명 이상이 힘을 합쳐서 하나, 둘, 셋 들어 올립니다. 문제 50번.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 요로 감염의 증상입니다. 요로 감염의 증상은 아랫배, 하부 복통, 소변 볼 때 아픈 배뇨통, 자주 가는 빈뇨, 안 시원한 잔뇨감, 갑자기 보고 싶어 못 참는 급박뇨, 밤에 보는 야뇨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요도 분비물 증가, 소변색의 변화, 악취, 그리고 가려움증, 심하면 발열까지 있을 수 있고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51번.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 부종. 정답은 5번 무기력감입니다. 시험이 나왔을 때 3번에 발진 오답이 많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감염 증상을 물어본 게 아니라 탈수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탈수 증상은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감, 마른 피부와 혀,
선망 같은 정신의 혼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증상은 열감 뜨끈뜨끈하고 발적, 빨갛고 통증 아프고 부종, 붓고 삼출액 증가, 진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감염의 증상과 탈수 증상 문제를 잘 읽으셔야겠습니다. 문제 52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4.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5.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굽니다. 혈액이 묻었을 때 단백질 성분이 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물이 아닌 찬물로 헹굽니다. 1. 가래가 담긴 흡인 병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닦습니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을 격리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4. 흡인기, 가래를 뽑는 이런 흡인기 할 때 고무 제품, 가래를 뽑는 튜브 관은 15분 이상 뜨거운 물에 삶은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변색, 뒤틀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같은 이런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질병, 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문제 53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합니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습니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됩니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습니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합니다. 네, 옳은 것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습니다. 손톱균이 가장 안 씻기기 때문입니다. 네. 1번 액체 비누가 더 좋죠. 고체보다는 아이 깨끗해 같은 항균 액체가 더 좋습니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이 더 좋겠고 3번 장갑, 멸균 장갑은 우리 쓸 일이 없어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처치한 후에도 씻어주셔야 되고 전후로 씻어주시면 더 좋겠죠. 5번 젖은 수건은 세균 번식이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사용합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도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보행 보조차는 실버카라고 하는데 잠근 장치가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지만 기대고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앉을 곳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하고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므로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는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문제 55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목욕 리프트는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목욕을 보조하는 용품입니다. 1. 물속에서 사용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 좋습니다. 2.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겠고 4.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더 좋겠죠. 리모컨으로. 네. 5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복지연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수동식 침대가 대여가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 15%죠. 나머지 지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는 구입입니다. 17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화재 장소 방향의 비상구로 이동한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갑니다. 양손으로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한쪽 손만 짚고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세는 좀 숙여서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면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질식 위험이 더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합니다. 2.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합니다. 3.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불이 이쪽에서 났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커져버리면 나를 덮칠 수 있겠죠. 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셔야지 불이 더 커져도 나는 도망갈, 대피할 구멍이 있겠죠.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이동합니다. 문제 58번 재가 대산제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은 5번 전기가 복구된 후 가전제품 플러그를 하나씩 콘센트에 꽂습니다. 1. 수해 발생 시에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둡니다. 2. 정전이 될 때에는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지 교체는 아니죠. 당장. 3. 두 손 아니라고 했고 벽은 한 손으로 짚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4. 정전으로 다 녹아버린 식품은 다시 재농동하지 않습니다. 59번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그림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1번 다, 가, 나, 라입니다. 다, 안전핀을 뽑고 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합니다. 나, 손잡이를 움켜쥐고 라, 분말을 고루 쏩니다.